안녕하세요. 똥닭천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5월 초에 편도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후기를 이제 좀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편도 제거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은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편도를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쉬게 되면서 쉴 때 편도를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편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비인후과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수술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 있는 데는 안 되는 곳이 훨씬 많았고요. 원래 다니던 여의도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약을 잡으려면은 6월까지, 그러니까 5월 초에 문의를 한 건데 6월까지 꽉 찼다고 해서 저는 빨리 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수술이 되는 이비인후과가 다 예약이 꽉 차 있다고, 빨라야 6월 중순? 늦으면은 7월에 수술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초 기준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돌리고 알아보다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편도 수술을 해준다고 하길래 토요일에 그 전화를 했을 때가 금요일이었고 검사를 받으러 간 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검사를 받으러 가서 월요일 오전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바로 월요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편도 제거 수술을 했으면 금액이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술비는 성형외과가 더 비쌌어요. 금액은 80만원대. 그리고 입원비가 하루에 15만원씩 해서 30만원이 더 붙고, 네, 그리고 약값 따로 나오고 했는데 이제 실비 처리하니까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비가 있으신 분은 성형외과에서 하셔도 되고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하셔도 돼요. 어쨌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부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검사받으러 갔던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당일 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술을 하고 오전에 수술을 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퇴원하는 그런 당일 퇴원이었고, 제가 알아보고 수술을 했던 그 성형외과에서는 이틀 입원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될 거라고, 링겔도 계속 맞고서 진통제도 맞고 선생님도 계속 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틀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은 오전에 진행을 했고 전신 마취를 했고, 그 마취 과장님이 와서 직접 마취를 해주셨고, 나중에 그 간호사분이 깨워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해서 일어나니까 이미 수술은 끝나 있었고, 진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취가 좀 안 깨서. 근데 이제 어거지로 좀 깨 있었는데 이제 마취가 좀 풀리면서부터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별로 안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도 계속 이제 링겔 맞으려고 여기에 이제 주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링겔에도 진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가 그나마 좀 덜 아프고, 이제 이틀 입원 후에 집에 왔을 때부터 엄청 아파요. 일단 일자로 평소에 자던 대로는 절대 못 자고 등받이처럼 해서 요렇게 많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기대서 자는 수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 삼키기도 힘들고 일반식은 당연히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게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랑 많이 식힌 죽, 이 정도, 그리고 물,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알약도 삼키지 못하니까 다 가루약으로 받아와야 되고 타이레놀도 시럽으로 된 걸로 받아왔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너무 아프니까 타이레놀 시럽 먼저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약 먹어야 되니까 죽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속을 살짝 달래놓고선 약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원래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 많이 괜찮아진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아이들도 편도 제거 수술 많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3일이면은 뭐 많이들 좋아진다고 하고 어른은 일주일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2주일은 꼬박 아팠어요. 이제 2주일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 아팠지. 그래가지고 그 아픈 2주일 동안 아플 때 생각이 든 게 꼭 편도 제거 수술을 내가 했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했어요. 훨씬 좋아요. 뭐가 좋냐면 우선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쉴 때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숨 쉬는 게 좀 코가 막힌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기분 탓인가? 제가 잠을 잘 때 제가 느낄 정도로 코를 골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좋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편도 제거 수술 잘했다 이 생각했는데 그 수술 직후 2주일 동안 아플 때는 이거를 내가 꼭 해야만 했을까?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신 분 아니면은 편도 제거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니까 돈 많이 좀 벌려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수술을 많이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틀 동안 입원했을 때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뭐 저를 크게 돌봐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1인실이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1인실 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1인실 배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1인실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잘 돌봐주셨고 거기서 죽 계속 나오고 링겔 맞고 진통제 맞으니까 한결 좋아졌어요. 이것으로 편도 제거 수술 후기 끝! 오늘은 병원에 왔어요. 사도가 좀 있는지 체크하려고. 지금 집에 왔고 계란죽이랑 김이랑 밥 먹고 있어요. 도심의 안전속도 시속 50km. 모두가 안전해지는 안전속도 50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풍다천사입니다. 오늘로 편도 수술한 지 화수, 목금, 토, 일, 월, 화, 수 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카레를 좀 해서 먹으려고 해요. 되게 연하게 완전 불려가지고 스프처럼. 네, 오늘은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양파랑 감자 볶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렌틸콩 넣으려고 렌틸콩을 삶아주고 있고 고기랑 버섯. 근데 아마 먹기 직전에 다 가위로 잘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꽤 오래 끓였더니 많이 졸아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먹기 쉽게 하려고 카레랑 밥을 그냥 볶은 거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낮에 만들었다가 한 2-3시간 숙성시켰어요. 고기랑 버섯. 지금 조금씩밖에 못 먹거든요. 밥을 한 번에 먹을 때. 더 시켜 먹어야 되는데